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고려사에는 전라도 지리지, 나주목에 속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무안군, 담양군, 곡성군, 나강군, 남평군, 철야현, 회진현, 반남현, 알로현, 복룡현, 원유현, 여왕현, 창평현, 장산현, 진원현, 화순현 이렇게 16개의 군현이 있습니다. 나주에 속한 군현들 중에서 화순진의 담주 무안 창평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곳에서 같은 지명을 찾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주로 생각되는 곳은 지금 현재 광동성에 위치한 광주입니다. 화순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는 부분에 화순진이 있습니다. 진해를 찾아보겠습니다. 진해란 995년에 나주를 진해군 절도사라 하였습니다. 해양도에 속했다고 합니다. 루의 한자는 다락루입니다. 막루할 때도 쓰이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곳을 지키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담주진이 있습니다. 담주라는 지명입니다. 다음 무안위가 있습니다. 위의 한자는 애워싸다, 둘러싸다 위입니다. 나주 창평로가 있습니다. 창평이라는 지명입니다. 현재 이렇게 5곳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명나라에서 지명을 없앨 수 없었나 봅니다. 여기에서부터 서북쪽으로 400km를 가면 전주목이 나옵니다. 전주목은 지금 현재 한반도에 있는 전주시와 아주 많은 것들이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전라도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라 불렀습니다. 고려가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왔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사를 보시면 원나라 영토를 말하는 사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원사를 보시겠습니다. 원사권 48 지일 천문일, 천하의 천문관측소를 두다. 동쪽으로는 고려까지 다다랐고 서쪽으로는 전지에 이르렀으며 남쪽으로는 주해를 지났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남쪽으로는 주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이 아닌 남쪽이라는 말에서 보면 원나라는 주에 있는 곳까지가 남쪽 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주해를 검색하면 강서성과 복권성 사이에 주해가 있다고 나옵니다. 강소성은 원나라 영토였고 복권성은 고려의 영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쪽의 진지는 운남성에 있습니다. 주해에서부터 진지까지를 원나라 영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나는 아무리 봐도 현재 대만섬입니다. 탐나가 백제의 부영국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신라에 항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에 부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왕건 고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탐나가 가깝게 있어야 탐나가 고려의 속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책인 고려사가 있습니다. 고려사는 이성계 조선 전기에 편찬된 고려 왕조의 역사를 편한찬 책입니다. 이성계 조선에서 저술한 고려 왕조의 정사입니다. 1392년부터 시작하여 1451년까지 60여 년에 걸쳐 작성과 수정을 거쳐서 완성하였습니다. 왜 60여 년 동안이나 걸렸을까요? 고려에서 반란으로 이성계 조선으로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려사를 서술하는데 왜 60여 년이나 걸렸을까요? 왕건 고리에서도 실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사를 편찬하기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왜 그리 오래 걸려야만 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명나라와 이성계 조선이 모든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반백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사서들을 보면 낙양에서 동북으로 5,000리 거리에 있다. 현도에서 북쪽으로 1,000여리의 부여가 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현도에서 북쪽으로 1,000여리의 부여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삼국사와 고려사를 보면 현도군이 2번이나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현도군이 3곳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낙랑군도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왜 지명이 이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위치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동설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합니다. 이동을 했다. 그럼 다른 지역들은 이동을 안 했을까? 한반도에 있는 수많은 지명들, 대륙에 있는 지명과 한반도에 있는 지명들이 같습니다. 그런 지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많은 지명들이 자연적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자연적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새로운 땅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우두머리가 된다면 내 고향의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수십 곳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던 곳에 지명을 옮겨와서 할 수 있었을까요? 옮겨야 하는 지역에는 사용 중인 지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지명 이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은 막강한 힘을 가진 단 한 사람. 나라를 건국했을 당시에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척결하기 때문에 건국 초기에는 왕권이 무한적으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의 지명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왕뿐이 없다고 보입니다. 한자 문화를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명이 같을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이 역사에서 나오는 위치와 방위각이 맞다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괴리합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이런 확률적으로 계산되는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니깐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0명이 우기면 정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실히 정답인지 오답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옛날에 자동차들끼리 교통사고가 나면 목소리 크게 우기는 놈이 이겼다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목소리는 존재했지만 소수에 불과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다른 세상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보가 공짜가 된 세상, 그 정보가 확실한 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해야 합니다. 가짜 정보에 속아서 사기 당하거나 하면 자기 책임이 있듯이 거짓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고려사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서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이성계 조선에서 한반도의 지명을 옮긴 다음 고려사를 편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개경에서 남경까지 왕이 행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이틀이면 갑니다. 남경에서 광주까지 가는 시간은 단 하루면 갑니다. 한반도에서 개경을 출발하여 남경을 거쳐 광주로 간다고 하면 3일이면 갑니다. 고려사에 나와 있는 거리와 시간 차이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가까운 곳에 남경을 설치했을까요? 그리고 큰 도시들이 가깝게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도시들이 몰려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곳만 도시가 되고 나머지는 그 위성도시로서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고려시대의 광주목은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에 남경이 바로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물론 강이 끼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한쪽만 큰 도시가 되고 다른 한쪽은 작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 살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기 때문에 농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공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어서 도시로 몰려 광대한 도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쪽은 평양이 큰 도시였고 그곳을 관리하는 지방행 정구역이 되었고 남쪽으로는 전주가 있고 나주가 있습니다. 경상도에는 상주가 자리 잡고 있고 경주 또한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도시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성계 조선에서 편찬한 고려사를 어떻게 봐야 잘 볼 수 있을까요? 고려사에 나와 있는 지명 그리고 지리지, 성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왕건 고리에서는 수많은 성들을 고쳐 쌓거나 새롭게 성을 쌓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말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성벽을 쌓을 때 그 수많은 돌들이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흔적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성계 조선에서 고려를 이었다면 그 수많은 성벽들을 보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성계 조선에서는 한양성이 있고 평양성이 있고 개성으로서는 한양을 지키기 좋은 위치입니다. 감사합니다.